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지금 참여하신 분들 잘 들리시면은 인사 간단하게 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슬님 채팅 이미 남겨주셨네요. 안나님 안녕하세요. 은수님 이번 달에 AL 목표로 하시는군요. 고 잘 준비해서 내년 올해 끝나기 전에 시험 잘 보셔서 AL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다들 되게 애매한 시간인데도 이렇게 잘 들어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다들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어요? 뭐 하다가 오셨나요? 아, 오늘 금요일인데 한 주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오늘 이렇게 만난 거는 올 한 해 이제 벌써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 오픽이 좀 어떤 식으로 기출이 됐는지 요거를 좀 같이 알아보고 그와 함께 내년에는 오픽 이런 식으로 계속 출제될 것 같아. 공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는 방향을 좀 보려고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항상 이렇게 학원에서 얼굴 보고 만나다가 여러분 채팅만 보고 만나니까 되게 어색하기도 한데 오케이, 우리 잘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PPT가 안 넘어가는데 잠시만요. 네,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일단 2024년에 좀 자주 나왔던 기출 문제 중에 좀 어려웠다 하는 거 제가 한 10개 정도 세트 뽑아봤거든요. 아마 위에 링크, 어딘가 링크가 있었을 텐데 다운받으시면은 기출 족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한 번씩 보시고 그 다음에 오픽 트렌드에 대해까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베이는 이렇게 골랐을 때 이런 기출이 나왔다. 난이도는 이렇게 골랐을 때 이런 기출 나왔다. 라는 거 같이 먼저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2024년에 대해서 기출 분석 같이 얘기하고 트렌드 얘기하고 공부 방향 설정하고 우리 오늘 특강 마무리하는 걸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저랑 같이 이미 공부하셨던 분들은 서베이 어떻게 고르는지 아시겠지만 또 오늘 처음 참여하신 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서베이 가야 되는지 좀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거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오픽 여러분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그 실제 시험 화면이랑 똑같이 서베이를 클릭해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걸었었는데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픽 웹사이트 여러분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픽 치고 들어가시면 거기 이제 화면을 이렇게 쭉 아래 좀 내리잖아요. 그러면 튜토리얼이라고 이렇게 생긴 화면이 보일 거예요. 이게 최근에 오픽 웹페이지가 살짝 조금 바뀌면서 모양새가 달라졌거든요. 이 모양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오픽 재밌는 게 여러분 영어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한국어 오픽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신청 잘 해주시고 영어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서베이를 할 수 있는 화면이 거의 바로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이제 서베이 이렇게 고르는 게 좋겠다. 조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좀 결과 중심 빨리빨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직업을 고르는 게 나올 때는 나 직장 없다, 나 회사 안 다닌다 이거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학생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거예요. 나 학생 아니다 고르신 다음에 수강 후 5년 지났어요. 이걸 고르실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어떻게 되냐면 직장 관련된 질문 아예 안 나오고 학생 관련된 질문 안 나와요. 이때 가끔 이제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여기서 학생 관련돼서 할 말 많은데 학생이 고르면 안 돼요. 이런 질문 가끔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학생 고르면은 뭐 할 말이 많을 수는 있겠지만 이걸 한 문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고른다는 건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관련된 질문을 3개, 4개 이상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그냥 아예 안 고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주거 환경으로 넘어갈 때는 저희는 가족 얘기를 좀 여기저기 많이 갖다 붙일 거라 가족과 함께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 요거 고르시면 돼요. 여기까지 약간 외워주시고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 뭐 종이 보면서 이거 찍는 거 아니고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걸로 서베이 이렇게 띡띡 골라주셔야 되는 거라 약간 암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가 활동에 대해서 이제 고르는 게 나오는데 이때는 여러분 12개 이상 잘 고르셔야 돼요. 막 11개 이렇게 고르면 시험 시작 안 됩니다. 딱 12개만 고르실 건데 제가 이게 정답 위주만 쭉쭉쭉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화 보기, 공연 보기, 콘서트 보기, 공원 가기, 해변 가기 이렇게 고르시면 공연 보기라는 주제는 지금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지가 않아서 사실 골라놓고 공부를 저희가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음악 감상하기 취미 관심사에서 딱 하나 고르실 거고 요거는 요 카테고리에서 하나만 골랐다 보니까 엄청나게 자주 나올 거예요. 반드시 잘 숙지하셔야 되는 주제고요. 그 다음에 운동에서 자전거, 조깅, 걷기 그 다음 재밌는 게
여기 이제 운동을 안 한다에 고를 건데 저는 맨날 요거를 숨쉬기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런 것을 골라주시고 여기서 좀 재밌는 건 조깅 걷기 골라도 출제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조깅 걷기 골라도 공부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자전거 하나만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 엄청 자주 나오고 있고 이따가 기출문제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아 요즘 자전거 열심히 나오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카테고리가 국내 해외 여행 요거 2개 고르고 12개 끝 시험 시작 요렇게 될 건데 이게 가끔 이 페이지에서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 게 여기서 여러분 이제 막 다른 거 고르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안 배운 것만 나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황당한 실수를 하지 않게 잘 고르고 갑니다. 저희는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이런 기출이 많이 나왔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요거 설베이가 끝나고 나면 self assessment라고 난이도 고르는 게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난이도가 1부터 6까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너 난이도를 골라봐 이렇게 물어보는 뜻은 아니에요. 너의 영어 실력이 이걸 하나씩 골라서 들어보면 이 중에서 너가 어디랑 제일 가까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러분 목표가 되게 아마 IH 이상을 목표로 하실 것 같아요. 또 AL까지 목표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뭐 IM을 시리즈를 목표로 가도 그렇긴 한데 이제 5, 6 중에 고민을 해서 고르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너무 많지만 오늘 좀 결과 중심 갈 거라 일단 웬만한 레벨에서는 레벨 5를 고르면 충분하겠다. 레벨 5를 골라도 완전 AL까지 되게 잘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된 거고요. 그 상태에서 기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아까 설베이에서 막 여러 개 골랐잖아요. 거기 설베이에서 고른 문제만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총 문제는 15개 문제가 나올 건데 여러분이 고르신 설베이를 기반으로 몇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설베이 밖에서도 문제가 나와요. 그거를 우리는 돌발 문제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설베이 밖에 돌발 문제랑 그 다음에 아까 고른 설베이랑 몇 대 몇의 비율로 나오는 거냐 뭐가 더 많이 나올까 이게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채팅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뭐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돌발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설베이가 많이 나올 것 같아? 한번 채팅 한번 쳐보세요. 난 돌발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설베이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채팅 쳐주실게요. 설베이요? 돌발이요? 서베이? 돌발? 예슬님 돌발? 뭐가 많이 나올까요? 이게 약간 시험을 볼 때 좀 자기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약간 좀 어려웠다 싶으면 그냥 돌발 많이 나온 것 같고 좀 할만했다 이러면은 설베이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아까 K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돌발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게 진짜 맞는 말인데 공부 안 하고 가면 다 돌발이에요. 정답입니다. 일단 요 얘기를 해보면 우리 한번 봐볼게요. 실제 기출을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저희 수업 끝나면 저희 수강생 분들이 이런 문제 나왔어요. 저런 문제 나왔어요. 하고 이제 단톡방에 막 기출을 올려주세요. 그래서 가장 최근 12월 초 11월 말, 그러니까 가장 12월 초로 제가 봤을 때 많이 나왔던 거를 그냥 싹 모아봤습니다. 그렇게 기출 10개 정리를 한 건데 한번 봐볼게요. 1번은 여러분 무조건 자기소개라는 유형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1번 무조건 자기소개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논외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시험 처음 보신 분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무조건 문제가 한 번에 3개씩 이어서 나와요. 3개씩 이어서 이게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개가 이어서 나오는 게 얘 구성인데 얘 봐볼게요. 자전거가 골랐던 거 설베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공원 요거 설베이죠. 그 설베이 2개 나왔고 집안일 돌발, 가구 돌발, 호텔 돌발이에요. 얘는 지금 설베이 2개 돌발 3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생각하는 게 돌발이 더 많이 나왔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상황극은 사실 이게 돌발이 나올 수도 있고 설베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상황극은 그냥 상황극이라는 별개의 개별적인 존재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상황극은 상황극이에요. 왜냐면 상황극 안에서의 정해진 유형이 이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상황극 11번에서는 항상 상황을 던져주고 그 상황에 대해서 3-4가지 질문을 좀 만들어봐 이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에서는 항상 그 상황에 문제가 생겼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네가 해결해봐, 대책 세워봐 이거예요. 그 다음에 13번은 항상 이와 같이 12번 같은 경험이 네 삶에 있었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설베이에서 나왔냐 돌발에서 나왔냐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얘를 제외하고 볼 거예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땐 결국에는 설베이에서 2개 나왔죠? 돌발에서 2개 나왔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도 똑같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극을 제외하고 봐볼게요. 얘 제외하고 레스토랑 돌발이에요. 재활용 돌발이에요. 그 다음에 음악 해변 요거 설베이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설베이 2개, 돌발 2개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 또 봐볼게요. 세 번째 기출. 자, 상황극 빼고 보겠습니다. 명절, 건강, 돌발이에요. 자전거, 음악, 설베이예요. 그래서 또다시 설베이 2개, 그 다음에 돌발 2개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 또 똑같아요. 계속 얘 빼고 보니까 교통수단, 재활용, 돌발입니다. 음악, 사는 곳, 집에 대해서 아까 고른 거 설베이입니다. 두 개 똑같죠. 그래서 계속 요즘에 계속 두 개 이런 식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 상황극을 요즘 굉장히 어렵게 여러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극이 그냥 어려우면 그냥 모든 게 다 많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서 돌발이 주제가 나왔는지 아니면 설베이가 나왔는지 따라서 체감하는 난이도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어요. 근데 쭉 훑어보시면 결국에는 두 개씩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게 두 개가 지금처럼 설베이 2개가 이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돌발 2개가 이어서 나오고 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설베이 2개, 돌발 2개 이런 세트일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돌발, 설베이 그 다음에 또 설베이, 돌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결국에는 5대5의 비율로 나오는구나. 설베이랑 돌발 둘 다 섞여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설베이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돌발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평가자가 일단 15개를 다 들을 것 같아요? 다 안 들을 것 같아요? 채팅 한번 쳐보실래요? 평가자가 15개를 다 들을 것 같다. Yes. 안 들을 것 같다. No. 한번 쳐보세요. Yes or no. 다 들을까요? 아니면 다 안 들을까요? 여러분이 약간 평가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전부 다 no라고 대답을 잘 해주시고 계시네요. 안 듣겠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이 막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막 30명을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30명에 15개를 이제 뭐 하려고 다 듣겠어요. 몇 개만 골라 들어도 이 사람이 이 언어를 얼마만큼 잘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두 개씩 나오니까 몇 개씩 골라서 듣겠죠. 근데 이게 보면은 한 번에 3개씩 나온다 그랬잖아요. 1탄, 2탄, 3탄 전 보통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1탄에서는 보통 1, 2탄에서는 현재 시제 쓰는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와요. 물론 2탄에서 과거 시제를 쓰는 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냥 현재 시제를 쓰는 게 보통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러면 쉬운 난이도를 몇 개 골라서 듣겠죠. 잘하네. 그러면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거, 과거 시제 보통 쓰는 거 이런 것도 몇 개 골라서 듣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돌발을 엄청 잘해야 돼. 설베이는 대충 해도 되고 돌발을 엄청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얘도 잘해야 얘도 잘하는 거야.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린 전반적으로 다 잘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거는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내가 유형에 맞게 답변을 좀 잘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다른 트렌드를 한번 보자면 2024년에 나왔던 것 중에서 좀 설베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3개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설베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음악이 진짜 많이 나왔고요. 자전거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영화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약간의 좀 트렌드 차이를 보자면 지난 겨울쯤에는 올 겨울쯤에는 요게 마지막 14, 15번 여기서 되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보면 기본 3콤보로 더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한때 14, 15번에서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기본 3콤보로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화도 똑같이 한때 14, 15번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 이런 특징이 좀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 주제들은 우리가 고른 거니까 또 요즘 자주 나오는 거니까 계속 자주 나올 거야. 올 겨울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요것들은 기본적으로 잘 숙지할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돌발에서 요즘 좀 자주 나오는 거 몇 개 좀 보려고 하는데 얘 봐봐요. 요즘의 특징이 이거예요. 설베이는 사실 우리가 고르는 거니까 그거를 누구든지 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없지 않아 있겠어요. 그래서 설베이를 약간 못해도 돌발에서 잘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긴 합니다. 돌발을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외웠는지 안 하는지 평가하기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 돌발이 좀 잘 안 나왔던 어려운 주제들이 자주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미용실이라는 주제랑 은행이라는 주제입니다. 미용실이라는 주제 최근에 여러분 시험 보셨던 분들 중에서 이 문제 만난 적 있으세요? 있으시면 채팅창에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저 이 문제 본 적 있어요 라고 알려주세요.
최근에 그 기출, 그러니까 시험 보신 분들 제가 받은 기출들을 쭉 보면은 이게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요 근래 들어서 한 요 올해 여름부터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 이게 뭐지? 이렇게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와도 답변할 수 있나?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에도 근 몇 년 동안 정말 잘 안 보였는데 요즘 들어서 상황극으로도 자주 나오고 꽤 빈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결국에는 이게 요즘에 좀 자꾸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체감 난이도가 약간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돌발도 잘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카일님 은행 최근에 본 적 있다고 하시네요. 그쵸? 그래서 은행 요즘에 생각보다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형이라는 돌발도 꽤 자주 보여지고 있고 명절이라는 돌발도 꽤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아마 요 세 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낯설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오픽 공부 몇 번 해보셨다면. 근데 이게 뭐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미용실에 대해서 조금 같이 연습을 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앞으로도 문제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2025년에도 오픽은요, 점점 여러분이 느껴지는 체감 난이도는 계속 좀 올라갈 것 같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점점 영어를 잘하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당황스러워도 너 답변할 수 있어? 계속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의 유형이라는 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일 때는 이런 답변 구조로 가져가는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사실 어떤 주제가 새롭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즉흥으로 어느 정도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용실을 예로 들어서 요즘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걸 가지고 연습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질문을 지금 바로 읽어볼 테니까 나름 여러분 생각하는 유형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즉흥으로 생각해서 답변 녹음을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 녹음기를 좀 켜주실게요. 녹음기 준비되셨나요? 녹음기 키시고 진짜 실전처럼 가보는 거예요. 저 질문 끝나면 바로 스스로 녹음하시면 돼요. 제가 타이머는 1분 정도로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저 질문 읽을게요. So, where do you usually get your hair cut? Is there a hair salon that you often visit? Please describe it. 다시, where do you usually get your hair cut? Is there a hair salon that you often visit? Please describe it. 자, 바로 녹음하실게요. 이 A가 얼굴 보고 갑니다. 시작! 끝? 여기까지 가볼까요? 어떻게 답변 좀 잘 하셨어요? 와, 이 문제 진짜 실전으로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한국말로 사실 갑자기 너 자주 가는 미용실 말해봐. 이래도 말을 막 쭉 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질문을 만나도 유형이 뭔지 빨리 생각하고 머릿속에 틀을 짜내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질문의 유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았겠고 한 문제 더 바로 이어서 풀어볼게요. 두 문제 이어서 계속 할 거예요. 제가 또 질문 읽을게요. 녹음기 또 준비하세요. Okay, please tell me about your hairdresser. How did you get to know them? Why did you choose that hairdresser? Can you tell me more about them? 다시, please tell me about your hairdresser. How did you get to know them? Why did you choose that hairdresser? Can you tell me more about them? 준비, 똑같이 녹음 일단 바로 가실게요. 가요, 출발.
굉장히 당황스러움의 연속이죠? 근데 한 문제 더 있어요. 자, 한 문제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합니다. 또 들어보실게요. 두 번 들려드릴게요. Have you ever had a memorable experience at a hair salon? Were you satisfied with your hairstyle? Or did something unexpected happen? Tell me about your experience at the hair salon. 한 번 더. Have you ever had a memorable experience at a hair salon? Were you satisfied with your hairstyle? Or did something unexpected happen? Tell me about your experience at the hair salon. 계속 갑니다. 바로 녹음하고 오시게요. 시작! 여러분 답변 어떻게 좀 하셨어요? 자, 이게 시전 약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준비한 문제만 나오면 참 땡기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뭐라도 말하는 연습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 답변 여러분 잘하셨는지 좀 걱정이 되는데 자, 하나씩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주제는 요즘에 생각보다 자주 나타나고 있는 미용실 헤어 살론이라는 주제라고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모든 질문은 유형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질문은 봐봐요. 자, 너가 보통 가는 미용실에 대해서 말해봐라고 이해하셨으면 돼요. 머리를 보통 어디서 잘라 이러잖아요. haircut이라는 표현이 들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대놓고 hair salon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So, is there a hair salon that you often visit? Please describe it 이러죠. 그러면 이 질문의 유형을 좀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너가 자주 가는 곳에 대해서 말해봐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유형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 질문 유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질문에 유형이 있다면 뭘까요? 일단 얘는 묘사라는 유형인데 그 중에서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장소 묘사 유형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 K님 생각하면서 말하다 보니까 1분이 부족하다고 느껴졌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사실 1분 안에 말해야 돼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일단은 좀 어려운 질문이니까 이 정도 말하면 좋겠다 해서 1분 잡아놓은 거니까 더 말할 수 있으면 더 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얘는 장소 묘사라는 유형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딱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거 장소 묘사면 이런 구조로 대충 말할 수 있어. 이게 즉흥을 생각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답변 틀을 짤 때 이렇게 갑니다. 장소 묘사면 일단 우리 어떤 질문 많아도 MBC의 구조로 갈 거예요. 여기서 M은 뭐의 줄임이죠? 아세요, 여러분?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뭐라는 거야 싶을 수 있겠지만 저랑 몇 번 공부하셨던 분들은 메인 뭐죠? 메인 포인트 또 메인 아이디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메인 포인트, 메인 아이디어를 먼저 던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약간 이 질문에 대한 요점을 먼저 던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B는 바디. 본론, 내용이에요. 그 다음 conclusion, 결론, C 이런 식의 구성인데 논리력을 요구하는 시험은 아니지만 답변의 구조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답변 듣는 사람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도록 주의.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에서는 결국에는 내가 자주 가는 미용실 어딘지 빨리 말해주는 거예요. 나 여기 제일 자주 가, 언능 말해주고 나 바디는 거기에 좋은 점을 못해도 하나, 여유되면 2개 정도 말하고 컨클루전은 메인 아이디어 다시 반복해도 돼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 자주 간다니까 이래도 되고 또 자주 가는 데는 어디야? 라고 역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이제 짜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주 가는 미용실이 어딜지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다음 두 번째 질문 유형도 일단 유형 먼저 한번 쓱 볼게요. 두 번째는 자, Tell me about your hairdresser 이래요. hairdresser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hairdresser?
비용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How did you get to know them? 걔 어떻게 알았어? 그래요. Why did you choose that hairdresser? 걔 왜 선택했어? Can you tell me more about them? 질문 너무 많아요. 이 에이바가 가끔 이렇게 질문 너무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점점 당황을 하죠. 잠깐만 다시 말해줘 뭐였지? 이렇게. 근데 질문 화면에 안 보이잖아요. 귀로만 듣고 바로 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형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얘를 어떻게 만났는지, 얘를 왜 고르게 됐는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사람에 대한 설명, 인물 묘사라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인물 묘사라는 유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너가 좋아하는 미용실, 자주 가는 미용실 말해봐. 두 번째, 그곳에서 미용사 설명해봐. 이거죠. 그러면 인물 묘사라는 구조를 만났을 때, 유형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마찬가지로 이름 빨리 말해줘요. 내가 제일 자주 만나는 내가 좋아하는 미용사는 누군데, 내 담당 미용사는 누군데, 일단 이름을 언어 하나 말해주고, 그래서 약간 내 친구 이름 같은 거 하나 기억해놔도 좋아요. 마찬가지로 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성격이 이래가지고 요런 활동을 보통 하거든. 그래서 얘를 좋아해. 예를 들면 굉장히 좀 아웃고잉한 사람이라 나한테 되게 친절해서 좋아.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결론으로는 이번에 하여튼 얘가 나의 담당 헤어드레서이라니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거나 아까처럼 너의 담당 헤어드레서에 대해서 말해봐. 역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구조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 질문이 요걸 키워드로 들으셨어야 돼요. 기억에 남는 경험이요. 그래서 memorable experience. 요게 3탄 세 번째에서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hair salon, 미용실에서 있었던 경험 말해봐. Were you satisfied with your hairstyle? 너 머리 마음에 들었었어? Or did something unexpected happen? 뭐 특별한 일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이거를 하나씩 질문을 다 기억한다기보다는 경험 말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질문은 우리가 경험, 보통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토리텔링이에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갑니다. 메인 아이디어에서 핵심 사건에 대해서 먼저 약간 유튜브에 보면은 썸네일 있잖아요. 썸네일의 느낌으로 나 이런 얘기할 거야 라고 먼저 핵심을 미리 던져줘요. 그 다음에 그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상황이었거든?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야 라고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한 문단, 여유 있으면 두 문단 정도 이야기를 분량하지 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문제를 이렇게 했었잖아 라고 해결책 문단을 넣어주고요. 결론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그냥 해결책이 내 컨클루전인 것처럼 끝내도 괜찮아요. 보통 이런 건 어렵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엄청 멋지게 한다기보다는 well, that's it 하고 적당히 끝내셔도 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모든 질문은 유형이 있어요. 유형, 그 다음에 머릿속에 답변 틀, 그리고 뭐든 말해봐 이렇게 일단 갈 건데 우리가 이걸 하나씩쯤 다 공부해보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시간상 한 2개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용실 1 장소 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주 가는 미용실의 이름을 일단 정해요. 그러면 생각 안 나면 아무거나 말해요. 예를 들면 저는 오늘 Hackers가 내가 자주 가는 미용실이라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 미용실의 장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미용실에 뭐가 좋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장소 묘사에서 그냥 되게 생각 없이 써먹을 수 있는 장점으로는 이런 거 생각하면 쉽습니다. 집에서 가깝거든 이렇게요. So it's pretty close to my home 이거든. 또는 가격에 대해서 말해도 좋아요. 우리 집에서 가깝거든. 아니면 값이 되게 싸거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거 말고 여러분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으시면 채팅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 자주 가는 미용실에 대한 장점, 이런 점이 되게 좋아. 라고 한번 채팅 한번 쳐보실게요. 여러분 미용실, 자주 가는 미용실 어떤 점이 되게 좋으세요? cheap이라고 아까 얘기하셨고 에 대해서 얘기한 거 free coffee? 오케이. 커피를 공짜로 주니까 좋아요. 근데 약간 free라는 표현도 괜찮긴 한데 약간 막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비스 요거는 complementary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complementary service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어떤 점이 여러분 가는 미용실에 좋은 점이 있을까요? 약간 할 말 없으면 거기 직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좋고
거기 직원 되게 친절하거든. 아니면 되게 진짜 머리 되게 잘 자르거든. 이런 것도 좋고 이제 스낵스에 대한 것도 되게 좋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갑자기 생각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일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쓸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집에서 가깝다, 값싸다 이 정도 생각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역질문으로 네가 좋아하는 데는 어디냐? What about you? So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번 읽어볼 건데 항상 맨 처음에 이렇게 추임새 잘 쓰셔야 돼요. 자, oh man 이거는 아 대박 뭐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oh man I actually never thought about this. 나 그냥 생각을 진짜 뭐 안 해봤는데 이렇게요. 그러다가 그 지금 갑자기 좀 생각났다라는 연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okay, so my go-to hair salon is 뒤에 약간 고민하는 거 좋아요. Okay, you know, my go-to hair salon is okay, Hackers.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런 go-to라는 표현 저랑 이 특강 몇 번 보셨으면 아마 익숙하실 텐데 이거 무슨 뜻이죠? go-to 채팅 남겨보세요. go-to라고 무슨 뜻이에요? 단골, 그죠? 너무 잘하시는데? 자주 가는 거, 뭐 자주 뭐 먹는 곳 등등이 되겠죠. 그래서 자주 가는 카페 하면 go to cafe 이렇게 얘기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이 질문 생각 안 해봤는데 아 맞아. 그 내가 되게 자주 가는 미용실은 뭐 여기거든? 이거예요. 근데 이게 그 듣는 사람이 애초에 이게 질문 낸 사람이 당황해라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준비됐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안 좋은 예 이거예요. Okay, my go-to hair salon is Hackers.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oh man, you know, I actually never thought about this. Give me a second, Ava. Okay, you know my go-to hair salon is Hackers. 이렇게 천천히 가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제가 들리진 않겠지만 듣는다고 생각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소리내서 읽어봐요. 읽어볼게요. 시작. Oh man, actually I never thought about this. Okay, you know, so my go-to hair salon is Hackers. 이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이 질문에서 얘가 물어본 게 네 좋아하는 미용실 어디냐 물어봤잖아요. 요거를 또박또박 잘 말해주셔야 돼요. 잘 안 들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바디로 들어갈게요. 여기서 제가 약간 좀 TMI를 좀 하자면 제가 해커스 인스타 계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 해커스 계정이 Hackers Chloe 이거예요. 근데 가끔 저한테 DM이 이제 와요. 그 외국 사람들한테 DM이 오거든요. 근데 그들이 저한테 계속 뭐라 물어보냐면 Are you a hacker? I need your help. 그래서 저한테 저 해커냐고 도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DM 엄청 많이 오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건 아니고 TMI입니다. 어쨌든 각자 좋아하는 그런 거 잘 쓰시면 돼요. 그거랑 이제 바디 들어갈게요. 근데 항상 문단이 바뀔 때는 숨 내쉬는 거 잘 쓰셔야 돼요. 이게 사실 우리 집에서 좀 되게 가깝단 말이야. 이렇게 가볼게요. 그래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문장들이 있죠. 그 장소명사에서 그냥 무조건 쓰이는 거는 좀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꾸며주는 말들 좀 많이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It's pretty close to my home. Oh, it's pretty close to my home. It's quite close to my home. 근데 이제 quiet은 여러분이 그 조용히 해라고 말하는 quiet랑 발음이 좀 헷갈려 하시니까 좀 어려우면 쉬운 걸로 바꾸세요. It's super close to my home. 이건데 이거 super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super, super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니까 한 뭐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고 이럴 건데 Yeah, only about 5 minutes away 이렇게. 근데 숫자 앞에는 항상 약간 고민을 하셔야 돼요. Only about 5 minutes away 이런 느낌으로 가요. 항상 와다다다 나오는 거 주의하게. 같이 읽을게요. 고민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Okay, it's pretty close to my home. You know, only about 5 minutes away. 숫자 잘 들리게 말해주기. 그리고 이거 지금 두 번째 장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짧게 말해줘요. 두 번째 장점 넘어올 때 또 고민합니다. And, yeah, the price. 항상 모든 거를 완벽한 문장으로 말하지 않아도 돼요. 단어 그냥 던지는 거, 주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맞다, 그 가격 이렇게. And, yeah, the price. 여러분 답변하실 때 여러분이 이렇게 굳어서 말하시면 안 되거든요. 내 얼굴이 지금처럼 저처럼 녹화가 되는 게 아니더라도 마치 녹화가 되는 것처럼 표정, 제스처 막 이런 거 쓰시는 거 되게 추천이에요. 이렇게 and the price 하다가 필러 잘 쓰세요. 야, 그거 알아? You can get a haircut. 머리 자를 수 있잖아. 딱 10불이면. 그래서 얘기할 때 돈 얘기를 여러분이 하실 때는 추천드리는 게
숫자를 언급해서 진짜 얼마나 싼지 듣는 사람 느껴지게 말하세요. 그래서 yeah, you can get a haircut for just $10. 숫자 강조. 야, 완전 싸지 않아? 라고 한번 질문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에바랑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느껴져야 되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So, isn't that super cheap? 시작. Isn't that super cheap? 이 정도. 그리고 at other hair salons. 이거는 이제 AL 같은 거 목표로 하실 때 조금씩 더 붙이는 거예요. IH, IM 목표로 할 때는 이 정도 끝내도 괜찮습니다. Yeah, at other hair salons, it's more than $20. 야, 다른 데 가봐도 2만 원 넘게 내야 되잖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또 TMI래요, 항상. 항상 의도적으로 살짝 TMI를 해서 발화량 살짝 늘려주는 것도 AL 팁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as a student, the cheaper, the better. 하면 더 비교급 하면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the cheaper, the better 이러면 뭐 싸면 쌀수록 더 좋잖아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좋잖아. 뭐 이런 얘기를 아까 거리 표현에 썼다 하면 the closer, the bett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거. 여러분 이거 좀 많이 하는 발음 실수인데 student 이거 안 돼요. student가 아니라 student 이런 거 발음 주의하세요. As a student, yeah, the closer, I'm sorry, the cheaper, the better. You know? 이런 식. 결론 짓습니다. 숨 내쉬어요. So what about you? Can you tell me about your hair salon?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얘기 끝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미션은 뭐다? 요거 보고 네임으로 말할 수 있는가? 뭐가 됐든 네임을 다시 한번 얘기해보기.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아이디어를 잘 짜. 그 다음에 그 네임으로 일단 말해봐. 생각 안 나는 거 패턴 조금 외워. 이런 식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문제 우리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갈게요. 두 번째 질문은 너의 담당 헤어드레서, 미용사에 대해서 말해봐 이거잖아요. 인물 묘사는 요즘 참 자주 나와요. 그 인물 묘사에 대한 것도 자주 나오는 예 중에 하나가 우리 14, 15번 마지막 투콤보 질문 중에 여기에서 너의 가까운 친구 2명 또는 가까운 가족 2명을 비교 설명해봐 라는 질문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얘도 인물에 대해서 2명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물 묘사에 대한 표현은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이 질문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구체적인 주제는 바뀌는 듯 하나 유형이라는 건 계속 반복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좋아하는, 여러분 자주 가는 그 미용실의 미용사의 이름을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만들어내요. 제 이름을 쓰시던지요. 갑자기 그 성이 뭐죠? 유경? 유경님 감사해요. 저도 유경님 너무너무 좋아요. 자, 일단 이름을 딱 언급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맨날 제가 쓰는 제 친구 이름이 조이예요. 내 친구 조이, sorry, 친구가 아니라 내가 자주 가는 미용실에 내 담당 미용사가 조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성격이 사실 이래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social person 이 표현 여러분 알아요? 우리 MBTI 성격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외향적인, 이게 extroverted 발음 너무 어려우니까 social person이라는 표현 좀 쓸 건데 이거를 socio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social 아니면 그쵸 그 잘 답변하셨는데 outgoing이라는 표현도 있죠. 그래서 outgoing person, social person 항상 발음 더 잘 붙는 걸로 가셔야 돼요. 이 발음이 이 단어가 더 팬시하지 않나? 이게 더 멋진데 이 단어 쓰면 더 점수 잘 나올 것 같은데가 아니라 녹음을 들었을 때 잘 들릴 수 있는 발음을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outgoing의 발음이 더 잘 붙으면 outgoing, socially 더 잘 붙으면 social. 근데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셔야 돼요. 녹음을 딱 들었을 때 진짜 뭐가 더 잘 되는지 확인.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이라 이래 라고 좀 말을 붙여볼 건데 예를 들면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다 보니까 welcomes me with all her heart. 오늘 이런 표현 좀 배워볼게요. 야, 완전 진짜 온 마음으로 진짜 진심으로 나를 맨날 환영해 주거든. 이런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좀 많이 하는 실수가 여러분 이게 어쨌든 사람이 he든 she든 3인칭 주어잖아요. 그래서 welcomes 이렇게 s 좀 붙이셔야 되는데 뭐 사소한 문법 실수이긴 하나 너무 반복적으로 계속 틀리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s, es 때에 따라서 주어에 따라서 붙이는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with all her heart 하는 발음이 조금 어렵죠? with all her heart. 그래서 너무 어려우면 그냥 she welcomes me a lot 쉽게 가요. 항상 이렇게 하고 얘기 끝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조이가 나의 담당 헤어드레서이라니까 이렇게 갈 건데 자, 영어로 한번 갑니다. 짧게 얘기할게요. 처음에 항상 처음에 나 이 질문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당황스럽다라는 연기를 잘 해주시는 거. 그래서 okay, so my hairdresser. Let me think. You know,
what was her name? 이런 식도 좋아요. 걔 이름 뭐였더라? 생각 안 나잖아요. 저 맨날 사실 사람 이름 잘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였더라? 그 뭐였더라? 맨날 이러면 제 친구들이 뭔데 맨날 이래요. 그래서 what was her name? What was her name? Oh yeah, Joy. 이렇게 말하면 좀 장난스럽게 들릴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질문을 받자마자 나 담당 헤어드레서는 조이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준비된 티가 나잖아요. 그런 거 다 탈락이에요. 그래서 즉흥성이 드러나게 말하는 거 잘 준비하셔야 돼요. 다시 읽어볼게요. 갑자기 생각났다. 이런 느낌 들게. Oh, yeah, my hairdresser. Let me think. What was her name? Oh, yeah, Chloe. 이런 느낌으로. 제가 갑자기 이름 바꿨네요. 야, 조이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바디로 가요. 자, 내 생각에는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여러분 아시는 표현 한번 적어보세요. 내 생각에는 아시는 거 채팅 남겨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한다면 난 이렇게 말할 거야 하는 거. I think 있죠. 또 뭐 있을까요? I think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지금 봤던 I guess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내 생각에는 다 I think로 통일이신가요? 일단 이런 것도 좋아요. 야, 내가 좀 이렇게 말해볼게 라고 해서 I would say, in my opinion 도 있고 in my opinion 정말 많이 쓰시네요. in my opinion 도 좋아요. 근데 약간 in my opinion이 opinion 내 견해잖아요. 그래서 약간 내 견해로는, 그러니까 내 주장으로는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캐주얼하게 쓸 때는 I guess, I think, I would say를 쓸 건데 이제 회화처럼 좀 더 줄여버리니까 그냥 I'd say 이렇게 가요. 이렇게 I'd say 이렇게요. 오케이. 다들 채팅 너무 잘 참여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대화하는 거니까 I would say 이거보다는 그냥 I'd say 이렇게 편하게 갑니다. 이렇게 I'd say. 근데 I'd say 솔직히 발음 어렵죠. IH나 IM 목표로 하실 땐 그냥 잘 붙는 거. I guess 이런 걸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좋아요. 그 정도로 갈게요. She's the most social person I know. 내가 아는 애 중에 제일 social person이거든. 근데 이거 발음 약간 들어보면 social 약간 소시오 같죠? 그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오케이? 근데 she's the most 하면서 강조해 주는 거예요. 오픽은 담백하게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내 생각엔 걔가 소셜 퍼슨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야, 내 생각에는 내가 아는 바로는 걔가 이제 제일 소셜 퍼슨이거든 이렇게 오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I guess she's the most social person I know 하고 왜냐 이제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에요. 아니 내가 when절 써볼게요. when 주어 동사 이렇게. 아니 내가 그 머리 자르러 가잖아. When I go to get a haircut 이건데 여기서 여러분 많이 한 실수 cut my hair, I cut my hair 이러면 실수로 머리를 지금 자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when I go to get a haircut 내가 머리 자르러 갈 때 있잖아. She welcomes me with 두 개 들어가네. All her heart. 완전 진심으로 날 그 환영해 준단 말이야. 이거죠. Yeah, she's always like. 여기서 이게 포인트예요. 가끔씩 직접 화법을 써주시면 좋아요. 그가 보통 하는 말. 걔 맨날 나한테 이러잖아. 대박. 야, 클로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라 할게요. She's always like, oh my God, hey, Chloe, how are you? Nice to meet you는 아니겠지만, hey, how's it going?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인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I missed you. 야, 완전 보고 싶었잖아. 이렇게 직접 화법 살짝 써보시고. 그래서 yeah, she's so lovely and I feel like she's my bestie. bestie는 best friend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야, 거의 완전 내 best friend인 것 같아. 이렇게 좀 살을 살짝 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 지을게요. 야, 어쨌든 that's all about my hairdresser Joy. 이게 내 hairdresser Joy에 대한 전부기네 이건데 너무 와다다다 나오지 않게 항상 주의하세요. 여기 컨크루즈 넘어갈 때 숨 내쉬면서 anyway, that's all about my hairdresser Joy. 이런 식인데 여러분 이렇게 틀 보고 살짝 살 붙여서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완벽하진 않더라도 요소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고 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벌써 지금 시간이 다 되었어요. 앞으로 그럼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각 질문별로 뭐가 유형인지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유형은 안 바뀌어요. 계속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자, 요 유형일 때는 난 요런 답변의 구조가 빨리빨리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 완벽하게 외우지 않아요. 물론 모르는 표현, 너무 모르겠다 싶은 패턴은 당연히 외워야 돼요. 그런데 스크립트를 적어놓고 걔를 완벽하게 똑같이 외우는 건 불가능해요. 전 한국말로 시켜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
그 다음에 내 생각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막 뱉어줘 이거예요. 특히 여러분 IH 목표로 할 때는 내 원어민이라서 IH 나오는 절대 아니죠. 원어민이면 AL 넘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70%의 전달력을 목표로 할 거예요. 그래서 답변 구조, 핵심 패턴, 표현 살짝 외우고 그 다음에 내 힘으로 뭐가 됐든 말한다.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앞으로의 구조고요. 앞으로 오픽 시험도 그런 식으로 질문 좀 어려워지겠지만 유형이라는 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요형대로 가시고 제가 드린 팁을 잘 숙지하신다면 여러분 목표하신 점수 다 잘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주신 거 몇 개 있어가지고 조금 얘기하고 마무리 해볼까 하는데 그 뚜비뚜밥님 문장 감정을 넣으려고 노력했는데 100% T다 보니까 감정을 넣어도 거의 안 들어간 것 같다고. 아하, 오케이. 이거 감정, 이거 중요해요. 이거는 근데 사실 이게 스타일이 좀 달라요. 이게 내가 진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너 너무 T인데 지금 F스럽게 말하는 게 너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사람일수록 답변을 똑같이 외우면 되게 외운 티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난 연기하는 게 사실 너무 어렵다 하면 할수록 답변의 구조만 잡으시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진짜 쭉 잘 말할 수 있는 말이 뭔지를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아무리 튀어도 여러분 대답할 친구랑 대화할 때 야 있잖아, 그치? 아니 그니까 이런 말은 하잖아요. 그 정도의 취임새는 쓰셔야 됩니다. 그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건 쉐도잉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이 시험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이 원하는 스타일 대화하듯이 들리냐 이거기 때문에 쉐도잉 연습 많이 하시면서 실제 커뮤니케이션 느낌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케이님 1번 장소 묘사 때 가깝다, 서비스 좋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좋은 질문이에요. 이번에 또 사람 묘사 나왔을 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장소 묘사에서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집에서 가깝다랑 그 다음에 거기 값이 싸다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좀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인물 묘사에서는 사람의 성격, 행동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 그런 것도 대처가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이미 말했는데 또 말해야 돼 이렇게 말할 때는 당황하지 마세요. 이때 앞에서 했던 말 또 말해야 될 때는 절대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안 돼요. 앞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또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하고 엄청 짧게 요약 정리를 하시거나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갈 거고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지금 잠깐 채팅 살짝 남겨주실까요? 이건 진짜 너무 궁금했어 하는 거 있으실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 바쁜 시간에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2025년에 대해서 2024년 특강 오늘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할 건데 여러분 이제 또 남은 그런 시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년에 여러분 원하시는 그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 연말 잘 보내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학원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태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